발목을 접질려서 삐어서 많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발목 접질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이 이렇게 접질린다, 삐었다는 건 대개는 이제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인대가 다치거나 뭐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인대는 늘어나지는 않고 힘줄을 다치는, 접질리면서 힘줄을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인대나 뼈에 되게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대하고 힘줄하고 좀 헛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힘줄이라는 건 이렇게 근육이 뼈에 와서 붙는 그런 부분, 뭐 줄처럼 됐든 어떻게 생겼든 이 부분을 이제 힘줄이라고 하고, 힘줄은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인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이건 바깥쪽 복숭아뼈고 이게 발의 앞쪽 뒤쪽 뼈인데,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서 뼈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게 인대입니다. 그래서 인대라는 것 자체가 물성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게 찍찍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예를 들면 무릎에 인대가 있는데, 이게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데, 무릎에 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뒤로만 움직이고 구부렸다 펴졌다만 되고, 옆으로 안 되는데 인대가 끊어지면 여기 옆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인대는 관절에 안정성을 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질리게 되거나 힘이 많이 가게 되면 이런 인대도 지탱을 못하고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이 모양이 이렇게 접질리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그런 식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접질리면 인대가 끊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대가 손상을 받기도 하지만 간혹 뼈를 다친다든지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가 이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에 강아지를 묶고 그 쇠사슬을 벽에다 못을 박아놓고 이제 고정을 시켜놨다고 치고, 이게 이제 강아지 힘이 세서 굉장히 큰 힘으로 이제 커져서 힘으로 이제 당기게 되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발목을 심하게 되면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쇠사슬을 세게 당기면은 그 못 박아놨던 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경우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이제 그 쇠사슬을 잡아당겼을 때 이제 못 박아놓은 시멘트가 벽에서 일부 시멘트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접질렸을 때 인대가 크게 끊어지지도 않고 뼈가 부러지지도 않는데 뼈 조각이 발생돼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원래 이제 인대 있어야 될 부분 밑에 조그만 뼈 조각이 있는데, 우리가 뼈가 부러지기는 이런 뼈들이 뭐 부딪혀서 부러지긴 쉬운데, 여기 끝에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젓가락 하면 부러뜨릴 때 중간은 부러뜨리기 쉬운데, 끝에 부분을 이렇게 부러뜨리기가 되게 힘이 많이 든 것처럼 이렇게 부러지기는 어렵고, 이렇게 조그만 뼈 조각이 이제 뼈 끝에서 이렇게 있을 때 대개는 인대가 뼈를 물고 잡아 당겨서 쇠사슬에 박아놓은 못이 시멘트 일부를 뜯고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접질리면서 손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게 뼈나 인대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인대는 이렇게 고무줄처럼 찍찍 늘어나거나 그런 구조는 안 돼. 그러면 궁금하실 텐데, 병원에 가서 인대가 늘어났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개 환자들이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로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은 우리가 이제 정도를 나누면 이제 1단계 정도는 이렇게 상처 나는 정도인데, 2단계, 2도 정도 되는 데는 이제 반 이상 인대가 끊어진다고, 3도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3개, 앞에, 뒤에, 밑에 있는 3개 인대 중에서 2개 정도가 완전히 끊어지는 정도를 3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접질리는 게 자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방치를 해뒀다가 1도 정도의 이제 손상 정도는 한 1, 2주 정도 이제 뭐 차갑게 아이싱을 한다든지 그래서 회복되는 경과를 보일 수도 있고, 2도 정도 부분 파열이 있을 때도 한 2주에서 4주 안정하고 되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3도 정도 돼서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인대가 혈액순환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대라는 구조물은 우리 잘 아물지를 않는 구조물이고, 이게 인대가 잡아주는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고 해서 붙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고, 이 만성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뼈에 잡아주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접질면서 부딪히면서 아니면 관절 연골끼리 부딪힌다든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된 아주머니가 많이 접질리는 그런 이제 증상을 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와서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인대가 잡아주지 못하고 뼈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돼서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 평소에 잘 접질렸던 친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인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발을 옆으로 발목을 삐는 것처럼 돌려봤을 때 이게 오른쪽 왼쪽을 비교할 때 오른쪽은 실제로 인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을 틀어주더라도 이렇게 뼈가 이 두 개의 뼈가 이제 서로 벌어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왼쪽에 인대 기능이 많이 이제 손상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른쪽과는 달리 뼈가 이렇게 각도상으로 많이 벌어지고 여기가 많이 벌어져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서 이게 이제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고, 이런 경우는 너무 자주 접질려서 이제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고 흔히 크게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든지 아니면 접질리고 나서 그 통증이나 붓기 정도가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단순히 엑스레이만 볼 게 아니라 초음파나 MRI 상태를 보고 꼭 반드시 모든 발목 접질리는 게 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증상이 심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주 접질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검사를 받고 그런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